전략공천의 검사 공천이 저는 확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환영합니다. 네. 그분도 공안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이번 19년도에 비서관 되시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거는 허위 보도다, 정정해주고 손해배상해달라 지셨습니다. 포장이 잘 됐어요 지금 현재. 너무 검사 아닌 오나하고 그런 쪽으로 지정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포장해서 이렇게 지금 고이 이렇게 지금 요 상태에 계십니다. 국회일에 또 대명사 또 우리 김미애 의원의 어떤 지금 워딩이나 행보를 보면 동사무소 민원 접수하는 것 같아요. 굳이 자기네 내서가지고 플래카드 붙이고 오늘 막 타왔다 이런 거는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할 정도인가. 국회의원이라면 큰 걸 해야 돼요. 검사한테 왜 막히게 했느냐.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교통 문제. 이거는 부산시도 안 해요. 왜? 가만히 있는데 부산시 해주겠어요? 국회의원이 흔들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흔들어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걸 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PK 야당 내에서도 만약 부산에 2명 이상의 검사가 전략공천이 된다라고 하면은 100% 망한다라는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왜냐면 뭐 흔한 말로 집중 포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뭐 검사 몇 명이 부산에 내려온다더라는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그 지역구는 뭐 거의 확실하잖아. 예. 그죠? 근데 많이 떠도는데 그게 아마 기정사실화되면서 완전 나치 친위부대처럼요. 원래 독재자들이 다 친위부대, 악랄한 친위부대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검사님들이 검사의 다시 전성시대 여당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부산 분들이 어떻게든 민주화 세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 공안검사에 대한 참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부산에서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국회의원을 많이 안 하셨어요. 쭉 오랜 시간을 보면은 오히려 검사 출신들이 많은 출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박민식 장관만 됐나요? 그쵸. 거의 뭐 의원. 김도우 의원이랑 그만큼의, 왜냐하면 부산이 어떤 민주화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공안검사에 대한 그게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막으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몇몇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하실 거예요, 연말에. 반전을 꾀하려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런 보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겠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이슈들이 뭐 그다 그렇게 막 새롭다든지 전형적으로 혁기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는 참 재밌어요. 소통이 많은 호소인이 계신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호소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먹히나? 저는 누가 되든 검사든 검사 아니든 호선이든 호선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지고지순하게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얼마나 소통을 열심히 해내느냐. 이건 성실의 게임이다. 좀 성실하게 집중하는 게 좋고, 저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어느 누가 있더라도 저는 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제가 부여받은 그 임무에 대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전략공천의 검사 공천이 저는 확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뭐 환영합니다. 네, 그래 지금 그 이름도 누구랑 비슷해가지고 헷갈렸어 처음에. 저 자성형이 분이 왜 여기로 오나? 그렇죠. 이름도 똑같잖아. 우리 진영에서 정말 유명하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진짜 헷갈렸다니까. 그분도 공안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네, 공안검사 출신인데 우리 오기도 전에 벌써 안티 걸고 있어 지금. 이게 재밌잖아 사실은. 그 주진우 검사 출신이시고 그분이 뭐가 있냐면 이 검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때 BH에 있었어요. 진짜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BH에 있었고 행정관 하셨었고요. 지금은 비서관이지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검사 스폰서, 동창 스폰서 사건들 기억나세요? 그렇죠. 검사 스폰서 있었지. 그 사건을 여기에 있는 박모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그 사건 당 2015년 당시에 주진우 행정관한테 1년여에 걸쳐서 48통의 전화를 해요. 근데 그게 딱 그 시기가 그 변호사님이 금융 관련된 사고에 엮여가지고 크게 문제되던 시절이었어요. 그걸 MBC랑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해가지고요. 이번 19년도에 비서관 되시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이거는 허위 보도다, 정정해주고 손해배상해달라 지셨습니다. 얼마 전에 졌어요. 제가 그게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정치를 하실 분이면 스스로가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해서 소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주진우 이제 전 검사라고 할게요. 아직까지 뭐 내려온 건 아니니까. 너무 검사 아닌 그냥 일반 뭐 그냥 출신이지만 온화하고 그런 쪽으로 포장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포장을 엄청나게 잘해주고 여론에서도 약간 이렇게 포장된 걸로 또 사실 좀 잘생겼잖아. 그리고 이렇게 악역을 안 시키죠. 키우려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님이 저렇게 막 나서서 이러시는 게 다음 대권 후보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파티가 너무 많죠. 이게 이렇게 험한 일 안 시킵니다. 귀하게 이렇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비서관은 곱게 그러니까. 포장해서 이렇게 지금 딱 고이 이렇게 지금 요 상태에 계십니다. 나는 어떤 생각인데 뭐냐면 이 정도 이렇게 비서관이 내려오면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시장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곱게 이게 코스가 정말 정통의 꽃길이죠, 꽃길을 이렇게 가는 꽃길만.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 꽃길의 또 대명사 또 우리 현대 을의 현 국회의원도 그 꽃길의 대명사 아닙니까? 아니, 거기 이제 한 번은 되는데 한 번은 되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어떻든 이게 사람들 일을 통해서 접촉을 해보고 말을 해보잖아요. 사람 대한 태도와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존중하는가 아는가 알아요, 상대방이. 그죠. 기식은 마차예요. 그죠. 그 꽃길 가고 싶더라도 꽃길이 표용 또 검증하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자기 실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계속 2단계, 3단계 성숙되는데 안 되면은 바로 꽃길 올라간 만큼 바로 또 내려오는 거죠. 아니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진짜 그 김미애 의원은 도대체 센텀 위주구의 그 지역구인데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했더니 의원님이 제발 관심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쓸데없이 해가지고 오히려 만들어놓은 좋은 그림을 망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나는 진짜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이 만나 할 정도로 누가 봐도 그쪽 해운대 을은 그냥 목숨 걸고 지금 우리가 가덕 신공했던 것처럼 딴 데보다도 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사실 센텀 위주구잖아요. 생각이 다른 건데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두 가지형인데 그만 구의원, 시의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럼 구의원, 시의원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내서가지고 플래카드 붙이고 돈을 막 타왔다 이런 거는 그걸 가지고 뭘 도를 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할 정도인가. 국회의원이라면 큰 걸 해야 돼요. 큰 거라면 가장 큰 현안 이 센터에 왜 막혀있느냐. 막혀있는 이유를 알고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때 정치 뭔가라고 다 대안이 이래버려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파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부드러운 거, 쉬운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찮고 안 하고 꼭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시장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걸 제가 자꾸 딜레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 뭐냐면 저 김미애 의원의 어떤 지금 워딩이나 행보를 보면 동사무소 그냥 사무관들이 하는 민원 접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이건 무슨 구의원이 할 일하고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일을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데. 국제신문에서 기사 하나 나왔어요. 센텀 2단지로 해가지고 망미로 해가지고 연재로 해가지고 지하철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2만 명 서명을 받았는데 저는 그 적극 동의한다고 하고 또 나서고 플래카드 붙이고 일하는데 이분은 안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보면 센텀 2단지가 먼저 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던데 이런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그 주민들을 봤을 때는 교통이 심각하거든요. 출퇴근 시에는. 그런 막 20년, 30년 되고 저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뭐 트램이라든지 그 대안들을 계속 모시겠는데 이런 걸 해결하려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1번 공약으로 지하철 그쪽에 센텀 2단지와 그다음에 그 원동과 그다음에 연제 망미동 이어지는 그 노선들에서 일본을 할 거거든요.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교통 문제. 이거는 부산시도 안 해요. 왜? 가만히 있는데 부산시 해주겠어요? 국회의원이 흔들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흔들어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센텀 2단지도 마찬가지고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걸 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자는 말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구의원이랑 국회의원이 구별이 안 되는 말 거죠. 안 돼요.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정치를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만 지금 문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미래, 구의 미래, 특히 부산의 미래를 또 짊어질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뽑는 게 중요하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 네.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좀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타까웠어요. 뭐 보시는 분들 지금 약간 저기 색깔 있는 안경을 쓰셔가지고 안 보이시겠지만 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제가 막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여기는 인상을 쓰시고 아프니까 얼굴은 저 밖에 하신다고. 아니 아픈데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역시 이게 책임감. 아주 안타깝기도 하고 참. 자, 우리 의원님부터 이게 카메라 보시고 예.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그다음에 대통령은 다워야 합니다. 다른 국민들, 주민들, 시민들 바라보는 모범적인 행동을 꼭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모범을 꼭 보여야 되겠다. 그런 걸 이제 받는 교사로 배울 수 있는 요점의 전국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저는 항상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요, 우선 수용구를 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고 제 고향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용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한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해 피해, 이번엔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수해 피해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역 국회의원께서도 제가 감히 바라건대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밀착 있게 구의원 역할 도로노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수용구의 어떤 모습을 균형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고 싶은 수용구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부산 바꿔야 바뀐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고한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